스토어의 고객 대응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운영체제 업데이트 후 고장난 맥북의 수리 요청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는 제품은 2013년, 2014년형 맥북 프로 모델로 새로운 운영체제 빅서를 설치한 뒤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의 고객 대응 논란, 네. 빅서로 인한 고장으로 뭐 사건이 이슈가 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빅서 게이트라고 하죠. 네. 네. 긍정 씨 어떤 얘기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제 맥북을 쓰다 보면 항상 우측 상단에 네. 띠용 하면서 너 업데이트 하지 않을래? 라는 게 맨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 짜증나게. 그쵸. 네. 성가시고 끌 수도 없어. 네.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한 분이 2014년형 맥북 프로인가 그거를 사용하시고 계셨는데 계속 빅서 업데이트 하지 않을래? 계속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는데 하고 나서 갑자기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 라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당연히 에이스를 받으러 가야지. 네. 그렇죠. 또 애플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스토어를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 찾아가서 이걸 수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망가진 게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애플 스토어에서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잘 쓰던 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부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째서 내 잘못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말은 업데이트를 딱 했을 때 네. 여기에 그 고질적으로 있던 잘못이 터진 거다. 원래 기계가 문제가 있던 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뭐 혹이 있었어. 네. 근데 우연히 내가 박수를 쳤더니 혹이 터졌네. 약간 그런 거지. 네. 비유가 굉장히 찰지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내가 알겠다.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유상 수리를 해야 된대요. 네. 왜냐면 2014년형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 맥북 프로가 중고 장터에서 40만 원에 거래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세가. 새 거 사는 게 낫다 네. 같은 마인드가 되겠죠.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차치하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뭐 돈을 내려고 해도 되게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업데이트 때문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2013년, 2014년형 맥북 프로에만 네. 발생을 해요. 네. 빅서를 깔았더니 컴퓨터가 안 켜져요. 네네. 똑같은 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애플 스토어로 찾아가죠. 가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터뜨린 게 아닙니다. 딴 데도 이거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당신의 잘못 이런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의해서 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뭐 당연히 된다고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인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명언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네. 매니저를 불러달라. 네. 그랬더니 갑자기 고객님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외국인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게 인터넷에 이 일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논란이 더 커졌던 이유가 이분이 일단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지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이 이야기들이 만화로 이제 약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카드 뉴스처럼 네. 약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건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대처였다고 저는 네, 생각은 그래서 돼요.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이분이 맥북 프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죠. 부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시고 그냥 집에 가는 것까지가 이제 이 일화의 엔딩입니다. 만화의 그렇죠? 엔딩이죠. 만화의 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셨다 안 부셨다를 네. 잘잘못을 써놔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약간 일종의 물타기죠. 비판을 받는. 너도 잘못한 거 너도 있다. 잘못했다. 네가 흥분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네. 네. 애플 스토어의 대응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네. 네. 일단 애플 스토어 말고 그러면 애플의 대응부터 봅시다.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군요. 올라가서 계속 네네네. 올라가서.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면 두 분은 제깍제깍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저는 워낙에 이제 원래 음향 장비랑 이런 것들이 그 하드웨어가 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기다려봐요. 왜냐면 지금 같은 안 되는 뭐 완전 고장 나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쓰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앱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좀 앱들이 우리 대응 다 됐다 할 때 이제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그 경고 뜨는 걸 좀 참아야 되는 게 왜 빨간색 1 배지를 없애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긍정 씨는요? 저도 사실 그 애플 스토어 측의 입장이 약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업데이트를 안 지금 되게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면 발언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뭐 다들 그렇지만 네네네. 맥이 이제 여러 대 있으니까 제일 안 쓰는 맥부터 이따 올려봐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 가끔 들고 다니는 거. 음. 여기 가끔 출근하시는 친구 있죠. 조그만한 맥북 네. 그런 것부터 네. 올려봐요. 네, 그러면 이거 이런 기능이 있네. 그냥 그런 것만 이제 자가 발전해서 얘기해야겠다. 네, 뭐 네,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업무하는 맥북이나 아이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안 올려요. 왜냐면 일단 개발 툴을 올려야 돼. 그치. 개발 툴이 대응을 못하면. 그렇죠. 네. 최소한 제일 마지막에 올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강제로 네. 올리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그 OS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애플이 본인들의 강점을 최대로 내세우려면 그 최신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커질수록 관리 감독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애플이 내세우는 그거죠. 우리는 최신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율이 뭐 한 달 만에 70%가 넘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뭐 한 10% 20% 될 때 그쵸. 자기들은 거의 과반 이상이 넘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도 그건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반강제적으로 맞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너 업데이트 안 하면 계속 귀찮게 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팅에 따라서 가끔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에 좀 한숨 자고 있나서 컴퓨터 키잖아요. 그럼 지가 받아놨어. 할 준비 다 해놨어.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 어떻게 보면 걸려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라고 뜨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어? 애플이 다 검증하고 했겠지. 그리고 저희 같이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나 컴퓨터가 여러 대니까 지금처럼 케이스가 있는 거지. 이거 한 대로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작업을 다 이걸로 할 때는 그냥 나오면 솔직히 설레임도 있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 이제 설치를 하라고 추천이 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애플이 검증을 했으니까 뜨겠거니 하고 그냥 저는 눌러서 하거든요. 그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예 안 켜지고 뭐 아이콘이 크게 보인다. 뭐 아니면 오류가 한글이 났다. 안 쳐진다. 뭐 네. 이런 오류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고치면 돼. 근데 아예 안 켜지잖아. 네. 그거를 검색할 컴퓨터가 없어진 거야. 그렇지. 내 인생의 컴퓨터가 아예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이걸 들고 갔어요. 네. 네. 들고 갔는데 컴퓨터 이제 애플에서는 야 이거 네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래된 맥북이긴 해요. 네. 2014년이면 애플은 5년이 지나면 빈티지 제품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5년부터는 빈티지 제품군이라서 지원이 끊기거나 네. 아니면 뭐 지원 받는데 수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서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네. 이 2014년 맥북을 지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티지 제품들에서 문제가 생길 거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경고를 띄운다거나 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시오. 네네. 이런 것들을 띄워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서 애플 스토어로 갖고 왔더니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지침을 몰랐다는 거에서 저는 한 표를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애플 스토어에 계시는 실무하는 사람들이 네. 지니어스라고 하죠. 네네네. 지니어스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못 받았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증상이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애플 홈페이지를 보면 네. 이거에 대한 해결법이 2020년 11월 19일 날 이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짜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결법을 떠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게 제일 아마 크죠. 뭐 해결법을 떠나서 진짜 이렇게 빅서를 설치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네네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중에 올렸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지니어스들은 이걸 몰랐다. 왜냐면 이런 전달이 늦어졌다. 전달이 늦어졌다. 뭐 저는 이런 것에 좀 더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전달이 늦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애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전 애플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플 케어도 안 돼 있고 케어가 되어 있더라도 지나간 2014년이니까 지났겠죠. 그게 안 돼 있는 물건이 왔어. 근데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하드웨어 로직 보드에 결함이 생겨서 안 켜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해야 한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대응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한 거죠. 저는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네. 이분이 뭔가 불법적으로 운영체제로 나는 안 되는 맥북에 강제로 깐 게 아니고 네네. 애플이 깔라고 계속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로라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렇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애플케어 기간을 떠나서 애플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제 그러니까 말은 멀쩡한 맥북이 하루아침에 안 되게 된 거야. 그치.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객님의 과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빅서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안에 커피를 쏟았는지 떨어뜨려서 결함이 생긴 건지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전제로 아마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게 총 3번의 방문이 있었어요. 네. 자, 1차, 2차, 3차인데 지금 말하는 상황이 지금 1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갖고 갔어. 그렇죠. 그리고 은 실장이 말하는 건 아망드 말대로 애플 측, 애플 코리아 측에서 몰랐다라고 하면 1차 때의 대응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네. 앞뒤를 모르겠고 일단 하드웨어 고장이니까. 그치. 네. 근데 이제 2차 때부터 점점 이 뭔가 그 이후에 애플의 대응이 굉장히 현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네. 저 이거 너랑 얘기하기 싫고 너 매니저 데리고 와라고 하셨는데 네. 이 상황에서 우리 매니저 미국인인데 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외국인인데 너 영어 할 줄 아세요? 그 내용 보면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이제 그날 우리 오늘 근무하는 매니저가 외국 분밖에 없는데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차로 가장 엄청 큰 실수지. 폭발할 사실. 수밖에 없는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거 너무 뭐랄까 빡대가리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많이들 조롱하는 게 네. 그래서 iOS 14에 번역 앱을 넣어줬구나. 그렇지. 번역 앱을 키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 셋 다 애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애플 소식 나오면 항상 전달해드리고 네네. 있고 지금 이 저희 촬영하고 있는 이 여기만 해도 다 다 애플이야. 애플 제품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플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와중에 반면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애플 제품을 쓴다는 거는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이번 사건이 그냥 이 사람이 당해서 다 같이 분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내용들이에요. 경험했던 일이니까. 네, 그래서 뭐 당장 애플 스토어로 간다고 해도 저희는 이게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본사에서 운영을 하는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에 갔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받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AS를 받게 된다면 네네.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네. 홍콩 이런 데 가서 이제 AS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한국 그 지니어스를 그쵸.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지니어스를 불러드리.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로 소통을 하십시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너랑 소통할 수 있는 그 지니어스를 붙여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긴 너랑 소통할 수 있는 지니어스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너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많이 흥분해서 너랑 말할 사람이 없어. 네. 이렇게 잘라버린,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소통을 막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이게 강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럼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이분 영어를 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니어스분은. 네. 그치. 그럼 중간에 통역을 해준다고. 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인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응대가 있었다. 뭐 어떤 뭐 애플의 대응이 뭐 가로수길에 있는 직원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본인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으나 그게 이제 뭐 이제 와전돼서 꼭 안 좋은 면만 노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뭔가 그 아망드 말씀처럼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반증된 게 아닌가. 네. 비단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매니저 말고 피터 데누드 데려와 이런 거 아니야? 누구예요 그게? 사장이요. 아 사장이에요? 애플 코리아 사장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름을 잘 외우고 계시네요. 사실 애플 스토어의 모든 운영은 네. 애플에서 하고 있어요. 헤드쿼터에서. 네. 그러니까 애플 코리아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뭐 애플 스토어에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애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코리아- 스토어 그 가로수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애플 코리아를 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애플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정말
한 70%의 확률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답조차 하지 맞아요. 않을 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애플 홈페이지에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팝업 띄울 것도 아니고. 왜 가로수길 오픈할 때는 한글로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반갑습니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애플은 여기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몰라요. 한 30%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할 거야. 뭐 분명히 보도- 안 합니다. 보도 자료 같은 것도 띄울 수 있는 거고. 단체로 뭐 이제 보이콧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니어스의 자율도나 그리고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네. 애플 팬보이가 지니어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아요. 아 애플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애플 팬보이예요. 음. 근데 애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플이랑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네네네. 꼭 애플에서 일해보고 싶은 거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분들이 이 회사를 제품을 브랜드를 사랑하는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애티튜드죠. 애플이, 그쵸? 애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음. 애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네. 이런 사태가 생겨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엿을 먹여버린 이 잘못된 대응. 애플 그리고- 스토어에 있는 어떤 팬보이에 대응. 팬보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네. 지니어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매니저분도 약간 언행이 이상했던 것 중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저희는 업데이트를 강제한 적이 없고 고객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로 계속 귀찮게 하면서 맞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업데이트 할래요? 업데이트 할 거예요? 다운도 다 받아놨어 내가.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받은 바이너리에서 지울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아쉬운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애플이 그래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 아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 네가 손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긴 원래 전화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라고 그때 얘기한 적 있었죠. 네. 뭐 얘기해 보자면 역사가 기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좀 아쉬운 사건이고 분노하시는 마음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